안녕하십니까. 야매안경사 미스터 솔로입니다. 안경광학과를 졸업하는 우리 후배님들을 위한 두 번째 잔소리 타임.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 약간 독특한 면이 있었어요. 뛰어난 게 아니라 독특했던 게 혼자 많이 지냈어요. 약간 반사회성을 좀 가지고 있었던지 사람들하고 노는 것보다는 혼자서 많이 지냈고, 그 성향이 아직까지 없어지진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힘들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사고를 친 것도 있고 오해를 받는 것도 있고, 아무튼 험난했죠.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살아왔던 얘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다른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을 안 믿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그거겠죠. 자, 선배가 됐건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은 하시되 맹신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맹신하게 되면 오류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간단하게 보면 예전에 제가 안경 초보 시절에요, 우리 부장님께서 모 회사 수입품 컨택트 렌즈를 정말 많이 잘 팔았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부장님, 그 컨택트 렌즈는 도대체 뭐가 좋은가요? 했더니 부장님이 내가 써봤더니 최고야. 저 그 부장님을 존경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거는 객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소재가 어떻고 공법이 어떻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어떻고 특성이 어때가지고 이런 사람한테는 정말 좋고 이런 사람한테는 좀 덜 좋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피해야 되고, 이게 전문가, 즉 기술자가 해야 될 대답인데, 딱 써보고 와 이게 최고야, 내 눈에 최고야, 그러니까 남들 눈에도 다 최고야 라는 건 오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을 잘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분석이란 건 그거죠.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재산이 되지 않을까. 자, 두 번째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두 번째 얘기인데, 우리가 왜 기본적으로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사회생활이 건강하려면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 돼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분이 쓴 글을 전에 한번 봤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테이커, 하나는 기버, 하나는 매처. 테이커는 그냥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냥 받아가는 사람. 기버는 어이구 원하시는 대로 드릴게요, 나눠주는 사람. 매처는 받는 만큼 주는 거고 주는 만큼 받는 거야. 자, 그렇다면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 주위에서 절대적으로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이 테이커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거의 40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 글을 보고 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판단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누군가가 만약 여러분한테 굉장히 친절해요. 자,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그냥 직업적으로 친절한 거예요. 근데 착각할 수 있잖아요. 와, 우리 예쁜 저 직원이 저한테 친절한, 나한테 관심 있나? 아니에요. 그냥 직업적으로 친절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이 사람은요, 그냥 나를 좋아하는 거야. 호감을 가지면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저 같은 경우 호감을 가지면 친절 안 한 경우도 많지만, 아무튼 친절하다면 이 사람은 호감을 가진 사람일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나 다 친절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요, 노림수가 있는 거죠. 친절하게 한 다음에 이걸 뭔가 얻어가거나 뺏어가거나 훔쳐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친절한 행동 하나 뒤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자, 근데 뭐 네 가지밖에 안 되니까 머리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뭐 자꾸 반복하다 보면 뭐라고 그러죠? 요령? 내지는 노하우? 아니면 감각? 뭐 이런 게 생기겠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막 하나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다변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것도 얘기해야겠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예전에 쓴 글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한 40대 중반에 읽었던 건데 되게 늦게 읽었죠. 고슴도치의 거리. 고슴도치들이 겨울을 나려고 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춥죠.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죠. 근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바늘로 찌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의 우화였어요. 했던 얘기가 춥고 외로운 고슴도치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는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 상처를 입히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춥고 고독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입히지 않고 그 다음에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정한 거리, 이 거리가 이제 고슴도치의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사람한테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건 아셔야 돼요. 고슴도치는요 털을 눕힐 수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딱 붙어 있어도 찌르지 않습니다. 찌르는 경우는 감정이 상해가지고 찌르는 경우죠. 뭐 그건 팩트, 이제 사실이고, 우리는 우화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 간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살아가는 지혜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실수를 해도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실수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는 저는 크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게 없고, 그 다음에 실수를 했는데 그걸 다시 반복하는 거, 이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이제 관리직에 있을 때, 뭐 원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수를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손해가 났다고 해서 그걸 추궁하지도 않을 거고요. 책임지라고도 안 합니다. 그건 제가 뭐 커버를 해드릴게요. 대신에 숨기지 마세요. 왜요? 만약에 우리 쌤들이 실수를 해놓고 숨겨버리면 난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쌓이면요, 직장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실수가 났다면 그거를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래서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조직에서 필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한테 필요한 건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 반복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실수가 성장의 기회가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뭐 안경원이 됐건 어디 회사가 됐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되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리시는 게 중요해요. 왜 고정관념, 선입견 그러면은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죠. 근데 파고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좋았던 성과, 그 다음에 뭐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고정관념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이렇게 표현해 드려야 돼요. 성장의 한계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딱 거기까지 성장해요. 없으면요, 무한 성장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멀리 하시고 좀 더 유연하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으로 좀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점을 보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이 사회생활을 하실 때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좀 작은 노력으로도 좀 더 많은 성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